감옥에서 출소한 밤톨머리 남자. 뭐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다음에 보자. 가세요. 어려 보이는데 뭐 하는 친구입니까? 별로 아니다. 그냥 좀 겁대가리 없고 무식한 남자. 하지만 출소 후에 또 경찰서에? 이때 역시 박세로이 여전하네. 나 때문에 깜빵 가고 나 때문에 퇴학당하고. 장관원. 어휴 무서워라. 조롱과 멸시에도 꾹 참는 밤토리. 분야. 지금껏 잘 참았어. 앞으로 6년은 더 참을 거야. 이 모든 것은 뭐라는 거야 씨. 이놈 공소시효. 거대한 계획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내 계획은 15년짜리니까. 이 남자가 설계한 완벽한 복수극의 시작이었죠. 10년 전, 이제 갓 전학 온 고3 밤토리. 박세로이라고 해. 장래희망은 경찰이고 달리기 좋아해. 세로이는 한 여학생과 짝꿍이 되는데 뭐지? 아 진짜? 아 미친 거야? 어? 너 내가 신우이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몇 점을 딱 기회가 없어서 미안해. 반 친구를 괴롭히는 쓰레기 녀석. 야 슈퍼이가 처음 되잖아. 다들 못 본 척하고 있던 그때 홀로 나서는 세로이. 한도 쟤 누군지 못 들었어. 장근원이야. 이 녀석은 바로 대한민국 요식업계 1위 장가그룹의 재벌 2세 장군원이었습니다. 그게 이유야? 뭐? 재벌 2세든 뭐든 신경 안 쓰는 세로이. 그만해. 재벌 2세면 양아치 짓 해도 되는 거냐? 숨막히는 긴장이 흐르는 순간 들어오는 선생님. 하지만 선생님 이거 안 보이세요? 눈이 삐었나? 이 학교의 룰 장근원이 법이다. 도른 놈은 쳐맞아야 정신 차리겠지? 미쳐가지고 씨. 잠시 후 친구를 때려? 그러나 좀 괜찮니? 교장선 같으면 괜찮겠어요? 정말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이런 콩가루 학교에 나타난 장가그룹 회장 장대희. 회장님 오셨습니까? 아버지 고생이 많습니다. 조직의 보스 같은 위엄을 풍기는 회장 뒤로 장가 직원인 세로이의 아버지가 서 있었죠. 미안해서 아버지와 눈도 못 마주치는 아들 세로이. 자신의 잘못은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거라네. 네가 여기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 무릎을 꿇으라고? 이런 쓰레기한테? 거대한 힘 앞에 고민하던 세로이는 입을 엽니다. 잘못을 했다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는 사람은 소신 있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소 소신 있게 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 그대로 같은 반 친구가 괴롭힘을 당했고 선생님은 그것을 묵인합니다. 말을 안 들어먹어서 때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장근원에 대한 사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하나도 당당한 세로이. 안 미안하거든요. 퇴학을 당하더라도 무릎은 못 꿇는다. 그게 제 소신이고 저희 아버지 가르침이고 존경하는 아버지에게 보답하는 방법은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 당신을 닮아가는 것. 박 부장, 자네 생각은 어때? 세상 사는 법을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멋지네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의 소신을 보여줍니다. 일이 나랑 어색해져서 이래놓고 회사는 편하게 다닐 수 있겠어. 잠시만요. 이건 제 잘못이에요. 퇴사하겠습니다, 회장님. 하루아침에 아버지는 퇴사, 아들은 퇴학을 당했지만 술 맛이 어떠냐? 달아요.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오늘은 나도 달구나. 아주 인상적인 날이었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지나가면 모든 추억거리야. 졸업장에 검정고시 보면 돼.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야. 넌 나랑 달리 가슴 펴고 살길 바랬어. 근데 오늘 보니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냐. 그동안 장갑 회장 밑에서 늘 굽히고 살던 아버지. 하지만 오늘 그는 아들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회사도 때려친 멋진 아버지였죠. 다음 날 저기지. 아 번호도 죽여요. 7777.
쓰레기 녀석과 마지못해 말을 섞는 그녀. 멋지다. 장근원이 짝사랑하는 시크한 여학생 오수아. 그런데 수아와 세로의 아버지가 아는 사이? 아저씨! 사실 보육원에서 자란 수아는 장가에서 후원을 담당했던 세로의 아버지를 잘 따랐는데요. 아빠랑 친해? 응. 한 5년 됐나? 그녀는 세로의 부자의 소신 있는 오지랖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회사 잘렸잖아요. 난 진짜 그렇게는 안 살 거야. 어린 시절 엄마에게 버림받았던 수아. 수아야, 이거 먹을래? 여기 우유도 있어. 하지만 그녀는 그 친구의 물건들을 변기에 던져버렸죠. 경희가 평소에 너한테 잘해줬다면서. 잘해줬다뇨? 거지한테 동전 주듯이? 그녀는 친구들이 건네는 값싼 동정을 혐오했고 나만은 나를 소중히 아껴주자. 누구 도움 받는 거 싫지? 도움 청하는 사람도 싫고. 너 동정이라는 게 뭔지 알아? 사람 아래로 보고 위안 삼는 가짜는 감정이야. 아무에게도 의지할 필요 없이 스스로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장근원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누가 하나 말리지 못했거든. 근데 전화 보자마자 그 난리. 멋지더라. 하지만 결국 넌 퇴학. 난 너나 아저씨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 세로이와는 가치관이 많이 다른 수아. 아, 저 뭐였더라? 핸드폰 있어? 지금 번호 따는 거? 친구라서 주는 거다. 너 나 좋아하거나 그러면 안 돼? 잠깐. 왜 좋아하면 안 돼? 너같이 꽉 막힌 남자는 여자를 고생시키니까. 헐, 똑똑한데. 한편 작은 포차를 마련한 세로이의 아버지는 이래봬도 소시적 꿈이 매각이 하나 차리는 거였어. 언제나 긍정적이었고 세로이는 세로이답게 수아는 수아답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던 어느 날 뺑소니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세로이의 아버지. 이상하게 받은 기억밖에 없어. 그걸 왜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런데 이때 피해자가 자수를 했어요. 현장 사진입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아버지 목숨값을 돈으로 측정해서 나한테 준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어이가 없어 주저앉은 세로이. 이때 수아가 뭔가를 발견하는데 이거 장근원 건데. 사고를 낸 놈이 장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야, 자리 좀 지켜줘.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었죠. 비 내리는 밤 세로이는 장근원을 찾아갑니다. 우리 아빠 왜 죽였어? 늦었어. 사과 받을 사람이 죽어버렸어.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이성을 잃어버린 세로이는 그를 정말 죽여버리려 하는데 죽어 이 새끼야! 그때 그만! 그거 내려놔. 이 새끼가 우리 아빠 죽였다니까! 내려놓으라고! 잠깐만요. 야, 이 미친 새끼야. 저런 놈 때문에 당신 복수한답시고 네 인생 망치는 거 아저씨 절대 말하지 않는다고. 수아의 말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냐. 아버지가 떠오른 세로이는 쓰러져 오열했죠. 그날 이후 살인미수로 구치소에 들어간 세로이를 찾아온 장 회장. 왜 왔습니까? 그의 목적은 이번에도 난 기회를 줄 생각이야. 기회.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한다면 세로이의 소신을 꺾어버리는 것. 무릎 꿇을 사람은 당신 애들이야. 거침없는 세로이와 그를 찍어 누르려는 장 회장. 소신, 패기, 없는 것들이 자존심 지키자고 쓰는 단어. 이득이 없다면 고집이고 객기일 뿐이야. 그는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단단해. 묘하게 거슬려. 전에 그 친구는 무슨 말이야? 오수아라고 아드님과 같은 반 학생입니다. 세로의 아버지가 당한 사고에 대해 증언을 했던 수아. 사고는 정원사가 빌려 타다 난 것으로 조사해 밝혔고 무의미한 증언입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한편 죄책감을 느끼던 장근원. 합의해 주세요. 뭐? 박세로이 합의해달라고요.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나 장 회장은 그런 죄책감 따위. 난 널 후계자로 정해뒀었다. 아버지, 합의를 한다면
네가 한 짓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건데 합의해줄까? 장가 사람은 가질 필요 없는 감정이라 말하죠. 그날 밤 회사 직원들, 돈으로 움직이는 밑사람들 개라고 생각해라. 그러더니 닭을 잡는 장장. 목을 비틀어봐. 못하겠어요. 못해? 장가를 이을 생각이 없어. 망설이던 근호는 결국 이 닭은 박세로이. 장가의 후계자라면 미안한 마음을 갖지 마라. 세로이는 닭. 쓰레기 같은 근호의 뒤에 이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역 3년을 받은 세로이. 야가야, 어른들을 봤으면 무릎 딱 꿇고 자기 소개를 해야지. 이 새끼가 또 무릎. 이 새끼가 뭘 찾아보나. 이 새끼가 눈깔이 확 파볼까. 헛웃음만 나오는데 무릎 한번 꿇는다면 세상이 조금은 편해질까? 왜 그렇게 내 무릎에 관심들이 많은지. 무릎이야 꿇을 수도 있지만 넌 나랑 달리 가슴 펴고 살길 바랬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세로이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더욱 당당하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며칠 후 멀어서 오기 힘들었을 텐데 고맙다. 나 광진대학 합격했어. 근데 왜 그렇게 울상이야? 장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준대. 세로이에게서 친구 수아를 빼앗고 고통을 주고 싶었던 장 회장. 너처럼 강하지 못하고 비겁해서 미안해. 하지만 네가 안 말렸으면 살인자로 여기 있었겠지. 오히려 고맙다.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세로이는 오히려 그녀를 보담아 주었죠. 나오면 뭐 할 거야? 장가회장 자서전을 봤어. 작은 부처부터 지금의 회사까지 대단하더라. 나도 해보고 싶어졌어. 원수 같은 장 회장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은 세로이. 복수. 그냥 해보고 싶어졌어. 세로이, 아직도 내가 좋아? 나 가난한 남자 싫어. 너 나와서 돈 많이 벌 거야? 지금부터 부자가 내 꿈이야. 가슴이 뻥 뚫려 있었다. 무기력한 나를 자극하는 건 그 사람이었고 복수. 그 단어에 뚫린 가슴이 메워지는 느낌이다. 빨리 나가고 싶다. 그의 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출소하는 날. 다음에 보자. 가세요. 세로이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포차에 들르는데 차는 하나만 드리면 되나? 저는 아버지의 자리에 술을 따라 놓은 세로이. 술 맛이 어떠냐? 씁니다. 세로이는 많은 풍파 속에 술의 쓴맛을 알게 되었고 복수를 위해 장 회장의 자서전을 닳도록 읽었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장군원의 갑질과 그의 마음속 수아였습니다. 세로이 안녕. 잘 지내니? 난 이태원이란 곳에서 살고 있어. 이태원에 와본 적 있니? 수아의 편지를 보고 오게 된 이태원. 할로윈을 즐기러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태원을 온다나 봐.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이태원은 정말 매력적인 곳이야. 난 반해버렸어. 항상 너의 행복을 바라는 오수아가. 그런데 그곳에서 달려드는 토끼가만 여자. 바로 수아였죠. 이 잘생긴 총각 뭐야? 남자친구? 아니거든? Really? 그리고 얘가 어딜 봐서 잘생겼어. 밤투리고. 칭찬일까요? 어쨌든 너무 보고 싶었던 수아. 나 내년에 취업해. 벌써? 장가로 입사할 것 같아. 그녀는 여전히 장가와 인연이 있었습니다. 아, 가게 차린다고 했었지. 뭐 그렇지. 어디다 차리게? 여기 좋더라. 처음 장사 시작하기엔 그닥 비춘데. 여기가 좋아. 반했어. 수아에게 반했다는 건지 이태원에 반했다는 건지. 언제쯤 차릴 건데? 7년 후에. 미안. 7년이라니 너무 먼 얘기다. 그럼 그동안은 뭐 하려고? 원양어선. 그런데 나쁘지 않은 이 기분. 아저씨 전포차분이랑 보험금 처리 내가 도와줬었잖아. 금액이 꽤 됐는데. 아빠 목숨값이야. 좀 더 의미 있어야 돼. 잠시 후 신나게 이태원의 밤을 불태운 두 사람. 미안해. 장가가 너한테 어떤 의미인 줄 알면 원망해도 돼. 항상 내 행복을 바라는 너라며 아빠 보내고 교도소에서 세상 혼자 남았다고 느껴질 때
편지에 적힌 그 문장 하나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난 늘 고마운 마음뿐이야. 새로이는 수아를 원망하는 마음보다 그녀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컸죠. 자고 갈래? 아직 부자 못했어. 일단 자고 부자는 나중에 되면 되지 밤돌아. 흥이다. 새로이, 조심히 가. 건강하고. 너도? 그렇게 아쉬운 이별을 하고 원양어선을 타러 가는 새로이. 7년 후 수아는 장가에서 엘리트로 성장하게 됩니다. 불합리한 세상 착함을 강요하지 마. 나쁜 사람이어도 괜찮아. 이런 컨셉입니다. 잠깐. 이 녀석은 장군원? 그딴 기분 나쁜 곳을 사람들이 왜 가겠어? 사람은 원래 태어나길 나쁘게 태어났거든요. 뭐? 찔리나? 아직 어설픈 초안입니다. 추진해봐. 장군원만 빼고 모두 찬성이었죠. 내 나이 29. 그날 이후 새로이는 보이지 않았다. 내게서 새로이가 희미해질 때쯤 수아야. 새로이가 돌아왔죠. 언제쯤 차릴 건데? 7년 후에. 정확히 7년. 22에 허황돼 보였던 그 말. 새로이는 이뤄냈다. 그에겐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장 회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박세로이 그놈 이태원에 가게를 차렸더구나. 만약 지금 10년 전 그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떡할 텐가? 네? 박세로이, 나 그 사이에서 자넨 누굴 택할까? 전 장가 사람입니다, 회장님. 장 회장에게 충성을 약속한 수아. 새로이한테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헌팅 시스템을 고안해봤습니다. 근원이 장가 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반대입니다. 맛으로 승부하는 장갑포차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의 주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 기본이 안 된 근원을 예? 오 실장, 예, 회장님. 이태원점은 당분간 자네가 관리해. 아버지, 용산지점은 제가 임원들 앞에서 조져버리는 장 회장. 그 위치에서 3개월간 적자. 덜 떨어진 새끼. 그런데 그날 밤 이거 네가 올렸니? 네, 저 맞네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 네가 뭔데 감히 내 딸을 모함해? 씨앗들이 맞고 놓네.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니 진짜! 또 따귀를 날리려는 순간 새로이가 나타났죠. 잠시만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정하시고요. 이거 놔.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카운터. 이런 새로이가 한패 갔잖아. 고지랖은 유교보의 밤토리는 그녀를 훈계하려는데 저 아줌마 때문에 우리 아빠 죽었어. 그 말에 아버지가 생각난 새로이는 그녀를 놓아주었지만 뻥이야. 이제껏 본 적 없는 개구라였습니다. 옆에 쓰자. 사실 가만 있어 보라니까. 너만 생각할래? 그녀는 참교육의 대가였는데요. 마치 셀카를 찍는 척 펜을 함부로 가져간 일진녀의 학폭 현장을 노밖으로 SNS에 올려버렸죠. 용각고등학교 3학년 4반 공모양. 구청장 딸 폭력 현장. SNS를 이용해 일진녀를 제대로 나락보내고 좋아하는 그녀의 이름은 조이서. 이서는 무려 팔로워 76만을 가진 인플루언서로 운동에 공부까지 스탯 몰빵된 IQ 160의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서는 야, 너 제정신이야? 학생이 어른 뺨을 때려? 어른이니까. 구청장 아내니까. 때리면 맞고 억울해도 그냥 참아야 된다? 당한 만큼 되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소시오패스였죠. 한편 7년을 준비해 차린 새로의 포차 단밤. 그래 완료야. 밥, 국 다 됐습니다. 자리 잡아. 시작하자. 그런데 손님이 있어야 시작을 하지. 그래서 홍보를 위해 밤토리는 지랑 똑같이 생긴 탈을 쓰고 전단지를 뿌리는데요. 이때 사고가 날 뻔한 순간 이선은 마치 만화처럼 붕 떠오르고 새로이가 몸을 날려 그녀를 구합니다.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간 새로이. 밤토리는 눈 뜨자마자 다시 전단지 돌리러 갑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인형탈 쓰고 전단지 돌려서 온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홍보합니까? SNS 광고나 블로그 홍보 뭐 이런 거. 뭐 기본적으로 가격이 괜찮아겠지.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죄송하면 뭐야 무서워. 한번 놀러 오세요. 역시 장사꾼. 그런데 단밤엔 안 가고 장갑 포차를 간 이서일행. 근데 너네 미성년자 아니야? 잠깐만요. 세 분이 친하세요? 그럼요. 그럼 이분 성함은? 조이서. 탈락. 가짜 신분증이 들통나고 졸업하고 와.
결국 쫓겨난 이서는 저긴 어때요? 단밤을 보게 되죠. 손님 오셨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민증 검사해두고. 세로이는 단밤을 승권에게 맡기고 자리를 비웁니다. 신분증 확인부터 좀 할게요. 누가 봐도 미성년자의 가짜 신분증이지만 단밤에 손님이 없어 고민하던 승권은 네, 뭐 시키신다고요? 그 시각 이태원 술집들을 둘러보던 세로이. 모두 손님이 많았는데요. 마케팅은 중요하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을 갖추는 것. 기본. 장가가 성공한 이유였죠. 야! 웃을 때 예쁜 수아. 평일에 웬일이야? 좋아 죽겠지? 7년이 지나도 난 변한 게 없어. 너도야. 하나도 안 변했어. 칭찬이야? 여전히 예쁘다고. 이때 단밤에 있는 이서가 보입니다. 쟤네 미성년자인 걸 알았지만 아는 애들이야? 아니 끝나고 시간 되면은 맥주 한 잔 안 할래? 좋아. 하지만 박세로이, 나 그 사이에서 자네 누굴 택할까? 장가의 충성심을 보여야 하는 수아. 너도야. 하나도 안 변했어. 난 꽤 많이 변했어. 설마 세로이를 배신? 야, 알바, 여기 소주 하나 줘봐.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요. 최승건, 네 이름이 알바야? 벨 누르세요, 벨. 반말하지 마시고. 세로이는 여전히 소신 있게 할 말은 하고 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야, 알바, 너 거기 서봐. 형 앉아요. 너 너네 사장이 그렇게 가르치든? 승권이 나서려고 하자 말리는 세로이. 가 있어. 아직 가르치진 못했는데 이 가게에선 진상한테 그래도 돼. 너 내가 치안 못 칠 것 같지? 그 순간 대신 맞은 승권은 형 맞는 건 못 보겠네요. 눈깔이 돌아버립니다. 곧장 한 대 갈겨버리고. 아니 형 맞는 건 못 보겠다면서.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그제야 도른 눈깔이 제대로 돌아왔죠. 어디서 깽판이야. 내가 말했죠. 제 버릇 못 고친다고. 그냥 잘라버려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사이코패스 아니야? 그때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나타난 경찰. 여기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를 받아서요. 저희 가게에 미성년자는 없고. 여기 또 수아가 신고한 걸까요? 미안. 데이트는 다음에 하자. 잠시 후 아니 이게 뭔 개 같은 경우야. 분명 민증검사 했다니까요. 거기 월세가 얼만데? 일주일만 못 팔아도 가게 망하는 거라고 알아? 근데 뭐 2달? 가게가 망할 위기. 시끄러. 아니 형님 진짜 몰랐냐? 눈이 깔리는 승권. 난 너한테 맡겼고 넌 알면서 받았고 그럼 뭐야? 우리 잘못 맞지? 근데 형님은 잘못 없잖아요. 하지만 사장인 세로이는 모두 책임집니다. 죄송합니다. 1차니까 2개월이라고요. 그러자 저희가 속이고 들어온 거 맞아요. 왜 이분이 피해를 보는 거지? 솔직한 이서 친구. 책임을 못 지니까 미성년자인 거야. 이때 경찰서에 나타난 장근원? 박세로이? 질긴 악연이네요. 장가 사모님 아니십니까? 여기 어쩐 일로? 여기 이놈이 저희 집안 사람입니다. 네? 이서 친구 근수는 장 회장의 둘째 아들이었죠. 잠깐만요. 이 저희 집 놈 때문에 친구가 공경에 처한 것 같은데 놔줄까? 사모님 친구분이시면은 뭐 방법이 있겠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는 경찰. 저기요. 제 꿈은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전과자가 됐습니다. 전과자는 경찰이 못 된다네요. 경찰은 법을 수호하는 직업이니까 누구보다 깨끗하고 떳떳해야 하니까 그게 내가 꿈꾸고 존경했던 경찰이니까! 근데 당신 세로이는 경찰의 이런 모습에 뭐한 사람이야? 대체 뭔데 이놈 한마디에 공권력이 움직이냐고! 자신의 꿈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기요. 제정신이에요? 뭐? 이대로 가면 영업정지라잖아요. 미성년자 받았으면 벌 받아야지. 저 사람이 도와주면 피할 수 있는 일이잖아. 어릴 적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와 이득에만 집착했던 이서. 엄마는 이런 일로 혼내지 않을 거야. 뛰어난 사람의 기준은 명쾌해. 숫자로 표기되거든. 그런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상관없는 이서에게 세로이는 꽉 막히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었죠. 도와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저 돈 받을 거면 죽는 게 나아. 자존심 그런 건가? 그래도 지금만 한 번 참고 넘어가면 다 해결돼.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비록 세상이 손가락질한데도 순간에 편하겠지. 근데 말이야,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잘못했으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스스로에게 가장 가차없이 적용하는 세로이.
그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기보다는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업정지 다시 오픈하면 돼. 그딴 건 별일 아닌 거야. 그때 역시 박세로이 여전하네. 나 때문에 깜빵 가고 나 때문에 퇴학당하고 그리고 나 때문에 너네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 손은 넘어버린 녀석. 네 생각이 맞아. 그러자 밤돌머리를 만지던 세로이는 쳐봐. 어?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그 진동만한 가게라도 해먹고 살려면 너도 그렇게 참아야지. 응? 9년 지금껏 잘 참았어. 자신의 원대한 복수 계획을 앞으로 6년은 더 참을 거야. 뭐라는 거야? 씨. 이놈 공소시효. 놈에게 예고하는데 내 계획은 15년짜리니까 고집, 객기 제대로 부려줄게. 그러니까 너 기다려. 그 시각 승권은 우리 잘못 맞지?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죠. 저한테 뭐 할 말 있습니까? 맨날 책만 읽길래 원칙인가 궁금해서. 알고 싶은 게 많아서요. 우리같이 가진 거 없이 태어난 것들 공부해봐야 어디 쓸데도 없고. 승권의 신세 한탄에 동의하지 않는 세로이. 가진 거 없이 태어났어도 원하는 건 많아서요. 아니 전과자 어디 회사서 써주지도 않을 거고. 안 될 거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뭘 하겠어요? 해보고 판단해야지. 열등감에 빠진 승권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하는 말인가? 네 논리를 나한테 납득시키지 말라는 거야. 진짜 너도 인생 쪽난 전과자잖아. 이씨. 네 인생은 쪽났냐? 뭐? 자기 값어치 헐값을 매기는 호구 새끼야. 책 읽고 나가서 뭐 할 건데? 또 가다? 뭐냐 무슨? 나가! 그의 이런 화풀이는 세로이에겐 어리광에 불과했죠. 공부 노가다 원양어선 그렇게 시작하면 돼. 필요한 건 다 할 거야.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구나.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그의 신념을 본 승권은 7년이 지나 결국 원하는 바를 이뤄낸 세로이를 보게 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잘 지냈어? 당당한 그의 모습.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은 그 농도가 너무나도 달랐다. 이후 승권은 세로이의 가게에서 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그날 이후 꿋꿋하게 자신의 소신을 지켜가는 세로이의 모습이 계속 생각나는 이선은 어서 오세요. 저희 신분증 한번. 어엿한 성인이 되었죠. 그 사람을 만난 이후로 어떤 것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 잘 놀다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네. 그럼 술은 왜 얻어 처먹었는데? 네가 처마신 술이 얼마인 줄 알아? 쪼잔한 시기 단도단도 하세요. 막 쳐버린 녀석. 아, 좀 적당히. 다짜고짜 풀스윙하네. 왜? 싸가지 껴 굴다가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 교육 좀 제대로 받자. 교육은 개뿔. 야, 너 거기 안 서? 서겠냐? 쫓아가봤자 뒤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보고 싶던 세로이가 오줌을 싸고 있다니. 잠시 후 이서의 얼굴을 살피던 세로이. 뺨이 부었네. 아, 볼일 끝났으면 그냥 가시죠. 그러고 싶은데 신경이 쓰이네요. 좋은 말 할 때 그냥 오지랖 떨지 말고 가시라고. 네가 말해봐. 내가 지금 끼어들면 오지랖이냐? 과거 그녀가 세로이를 깔보며 했던 말은 오지랖은 자신의 오만한 자만심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네가 말 안 하면 난 아무것도 못해. 저 좀 도와주세요. 나가자. 어머나, 남자는 남자야. 아이씨 뭔데? 내가 그냥 꺼지라고 했잖아. 뒤질 걸 알면서 가찬 새끼가 진짜 뒤질라고 이. 왜 대드는지. 세 사람은 그냥 미친 듯이 뛰어갑니다. 무슨 상황이야? 어떤 이상한 새끼한테 절 구해주셨어요. 다친 데 없고? 여기 뺨 제대로 맞았어요. 몸 아파요. 그 병원 가고 조심해서 들어가. 그게 끝이야? 우리 이제 가볼게.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은혜를 좀 갖고 싶은데요. 그때 가게 홍보 쪽에 관심 많으셨죠? 그렇게 셋이 카페에 오긴 했지만
광고 쪽에 관심이 많은가 봐. SNS나 블로그 홍보로 용돈 벌고 있어요. 근데 둘은 무슨 사이예요? 친구야. 근데 세로이가 나 좋아해. 그걸 여기서 이렇게 깐다고? 당황한 세로이. 커피 내가 갖고 올게. 왠지 도망가는 것 같은데요. 세로이 좋아하니? 좋아한다까지는 모르겠고 흥미는 좀 있어요. 너 때문에 세로이 영업정지 당한 건 하나도 안 미안한가 봐. 그런데 수아의 말에 뭔가 눈치를 깐 이서. 어떻게 알아요? 친구인데 당연히 알지. 나 때문에 영업정지 나갔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뭐? 언니가 신고했어요? 설마 수아가 신고를? 맞네. 하지만 침착한 수아. 너한텐 가망 없어. 왜요? 세로인 그런 사람이야. 안 변해. 언니가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 알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필 이 타이밍에 들어온 시험 대상 세로이. 세로이, 불안하다. 너네 가게 경찰에 신고한 사람 그거 나야. 헐, 바로 풀어버리다니. 아직도 내가 좋니? 타격 1도 없는 밤돌이. 이유가 있었겠지. 말 안 해주면 난 몰라. 조금 이런 섭섭할 뿐이야. 바보. 차라리 화를 내면 마음이 덜 아플 텐데. 나 먼저 갈게. 괜찮아? 얼굴 안 좋아. 갈게. 그렇게 수아를 보내고 덤덤하게. 그만 갈까? 가게 홍보 관심 있다면서요. 술 한잔하기 딱 좋은 타이밍 같은데 어때요?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시는 두 사람. 홍보보다 시급한 문제들 많던데. 어떤 문제? 전부. 특색은커녕 기본도 안 된 가게. 자신은 늘 떠올렸지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을 갖추는 것. 고치지 못한 문제점을 바로 꿰뚫는 이서가 기특했죠. 대단하다. 달다.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야. 세로이는 늘 인상적이었다는 거야.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 이름도 문제예요. 단밤? 아니 촌스럽잖아. 내 인생은 좀 그립고 외롭고 화가 나서 그녀는 모르는 조금만 더 쓰린 밤이 세로이의 내 삶이 달달했으면 했어. 인생이 스며있는 이름 단밤. 이런 세로이는 또다. 이서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죠. 가슴이 이상하다. 그런데 쓰러지는 밤톨. 추하게 뻗은 밤톨머리 남자. 이 남자의 삶을 달달하게 해주고 싶다. 좋아한다. 이서는 세로이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기 웬일이야? 같이 있고 싶어서요. 뭐? 여기서 일할래요. 꿈 이뤄드릴게요, 사장님.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닌 대단한 남자로 만들 거야. 내가. 난생 처음 본인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이 점찍은 남자의 성공을 위한 날개가 되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용돈이 필요해서요. 태어나 처음 어른을 만난 것 같았다. 자신들 때문에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했지만 책임을 못 지니까 미성년자인 거야. 참된 어른인 그를 근수는 닮고 싶었죠. 이래 그럼. 그렇게 단밤에서 일하게 된 근수와 기본 안주 하나만 갖다 줄래요? 뭐? 제 필요성 알려주려고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IQ 162의 천재 이서. 기본 안주 나왔습니다. 정지. 여기서 잘못된 거 뭔지 알겠어요? 아무도 정답을 모르는데요. 이 손. 똥을 닦았는지 코를 후볐는지 모를 이 더러운 손. 안주 나를 때 그릇 안에 손가락이 있으면 안 되죠. 가장 기본적인 청결부터. 여기 대표 메뉴가 뭐예요? 닭독심 나왔습니다. 맛은 또 왜 그래? 맛에 대한 피드백까지. 소스로 각을 하고 싶다. 조명이 너무 밝아요. 단밤에 기본적인 문제들을 꼬집는 거의 조이소의 골목 식당이나 다름없었죠. 잘 생각해요. 전 제갈공명이에요. 사장님 가는 길에 꼭 필요한 사람. 이 가게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가 뭐야? 대답은? 감이요. 감? 이 사람이라면 인생을 걸어볼만 하겠다는 그런 감이요. 재밌네. 네? 세로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다들 들어줘. 조이서가 단밤의 매니저다. 그렇게 단밤에 합류한 이서는 가게를 하나하나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재오픈 날. 다들 손 모아봐요. 이제 이태원 우리가 씹어먹는 겁니다. 단밤! 화이팅!
인플루언서 이서의 홍보로 단밤은 처음으로 대박이 나게 되는데요. 320 최고 매출이야. 단타성이에요. 지금 시기에 오는 손님들 잡아서 재방문율 높여야 돼요. 잡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글쎄요. 기본적으로 음식이 맛있어야 했죠. 한편 장과 이태원점을 방문한 괜찮구만. 장 회장. 딱 장가의 맛이야. 감사합니다. 잠깐 마실 나갈 시간 되나? 그가 수아와 함께 간 곳은 단밤이었습니다. 박세로의 그 친구 가게지. 잘 되는군. 영업 정지를 당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으켰어. 아직 오픈 초입니다. 신경 쓰실 만한 가게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친구라서 옹호하는 건 아니고. 수아는 세로이와 장가 사이에서 점점 난처해지고 있었죠. 그날 밤 클럽에 놀러간 단밤 식구들. 이때 승관이 일어서더니 카리스마 눈빛 발사? 무슨 자신감인지 한 여자를 콕 집었죠. 내 첫 선택은 너다. 그렇게 리듬에 몸을 맡겨 개구리 수영으로 주변 여자들을 밀치면서 다가가는데 눈 너무 높은데? 승관의 하트와 살인 미소를 연달아 받은 그녀. 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최승권. 저 아세요? 클럽 내는 승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리실장 현이었습니다. 마현이 트랜스젠더. 사장님은 알아요? 응. 다들 어색한 눈치. 내가 불편해졌나 보네. 방해 안 할게. 아니 형 재밌게 놀아. 누나 아이씨. 며칠 후 여전히 단밤의 장사는 잘 되었지만 이거 찌개가 너무 싱거운데. 감사합니다.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안주 뺄 때 간은 안 봐요? 요리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대체 여기 왜 붙어 있는 건데? 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세로이의 중재로 회의가 열리는데 왜 쓰는 거예요? 요리실장 요리하라고 쓰지? 요리를 못 하잖아 지금. 게다가 주방장이 트랜스젠더라고 소문이라도 나봐. 분명히 거북해할 손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잘라요. 생각에 잠기는 세로이. 단밤은 훨씬 더 잘 될 수 있어요. 결단해야 돼요. 결국 현이를 불러내죠. 단밤에서 일하는 거 어때? 마음에 들어? 네. 나는 단밤을 더 크게 키우고 싶어. 하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네 요리야. 알지? 이해합니다. 세로이는 준비한 돈 봉투를 건넵니다. 받아. 이번 달 월급이야. 아 형님. 이렇게 현이는 잘리는 걸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배 넣었어. 월급을 2배 넣었다고? 이 가게가 마음에 든다면 이 값어치에 맞게 2배 더 노력해. 세로이는 할 수 있지. 현이가 그동안 보여준 성실함을 믿고 있었죠. 네. 그리고 나는 세상이 기피하는 전과자야. 현이? 나한테, 너희한테도 피해 한 번 안 주고 지금껏 성실히 잘 버텨준 너희들하고 같은 내 사람이야.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같이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놈들 있으면 지금 말해. 그게 누구든 넌 결단할 거야. 그게 비록 제갈공명 이서라도 말이죠. 까라면 까야죠. 결국 세로이의 말에 따르기로 한 이서. 잘해봐요. 노력할게. 그런데 다음날 오랜만이다. 이서는 일진녀를 만나게 되는데 동창이 인사하면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어디 가냐고 이 빡대가리야. 맞나? 이야 무섭다 너. 누구는 고딩이 술 먹다 걸려도 쌩이야? 넌 또 그것도 어떻게 알았대? 어떻게 알긴? 내가 신고했으니까 알지. 이서를 신고한 게 일진녀였다니. 수아에게 놀아난 것 같은 더러운 기분에 이서는 일진녀를 갈겨버리는데 야, 너 모르지? 내가 너네 엄마 뺨도 이렇게 갈겼는데. 이 미친이! 모자랐다. 너 때문에 사장님 피해가 얼만지 알아? 그날 밤 사실 경찰에 신고하려 했던 수아. 네, 서울경찰서입니다. 잘못 걸었어요. 하지만 차마 신고하지 못했죠. 그때 맞네. 여보세요? 경찰서죠? 수아는 왜 자기가 신고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심각해 보인다. 현이 때문에 그래? 정 때문에 손해를 감수한다. 그런 사람을 호구라고 불러요. 나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제 생각은 변함없어요. 잘 됐네. 잘 되긴 뭐가 잘 돼? 넌 호구 아니잖아. 손해 안 나도록 현이는 네가 이끌어줘. 그렇게 시작된 조이서의 골목 식당. 조바씨. 매운데 밍밍해요. 다시 해볼게. 이것도 아니요. 한 번만 다시 볼게. 수차례 시도 끝에 그럴싸한 음식이 나왔는데 어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서 인정해. 맞니? 현이는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해냈네. 이럴 줄 알았죠? 믿었어. 네. 현이뿐 아니라 너도 믿었어.
고생했다. 머리를 쓰담쓰담하는 그의 칭찬이 어색해도 기분은 좋았죠. 그날 저녁 혼자 술을 마시는 수아. 박세로의 그놈 이태원에 가게를 차렸더구나. 마음 먹었으면 그 마음에 충실해. 박세로이, 나 그 사이에서 자넨 누굴 택할까? 짜증나! 그런데 그때 그녀를 붙잡는 남자 뭔 놈이 그렇게 짜증나? 세로이였습니다. 너도 내가 짜증나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지? 눈치껏 빠져주는 단밤 직원들과 달리 둘을 지켜보는 이서. 난 너한테 하나도 안 미안해. 왠 줄 알아? 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애틋하니까. 당연한 거야. 지랄하지 마. 그렇게 혼자 다 아는 척하는 게 재수가 없어. 학교도 잘린 중졸 전과자 주제에 사랑 기분 더럽게 만든다고. 늘 세로이가 행복하길 바라면서도 장가를 위해 그를 밟아야 하는 자신이 짜증났던 수아. 그런데 더 짜증이 나는 건 아무리 모진 말로 밀어내도 세로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러지 마. 네가 뭘 하든 난 끄떡 없으니까. 넌 아무것도 잘못 없어. 태양같이 한결같은 세로이에게 수아는 강렬하게 이끌리고 있었죠. 사실은 말이야. 넌 나한테 항상 빛나.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태양의 키스. 확해내. 디펜스. 야무지게 입을 막아버리는 이서. 형법 32장. 조이서. 상대방의 동의 못 맞추면 강제추행이에요. 그렇게 산산조각 나버린 첫 키스. 야 임마. 나 술이 확 깨네. 영업직이하고 첫 회식인데 사장이 이렇게 자리 비워도 돼요? 회식 있다고? 나도 빈속에 술 좀 마셨더니 좀 허한데 껴도 될까? 끼워주자니 이서가 죽을 것 같고 안 끼워주자니 안 돼? 안 될 리가요. 결국 변하지 않는 세로이는 수아를 선택했죠. 와, 이거 고기 대박이다. 고기 맛있네. 여기가 제 블로그에도 소개한 맛집이에요. 별 5개 중에 4개짜리. 대박집이네. 이서 블로그에 별 4개면. 단밤은 별 몇 개야? 그래도 자기네 가게인데 과연? 별이 5개. 3개. 소쇼패스. 별 3개? 뭐야? 그거밖에 안 돼? 재밌네. 그럼 이태원에 별 5개짜리는 있나? 장갑 포차, 위치, 서비스, 인테리어 모든 게 완벽하지만 가장 뛰어난 거 맛. 현이가 따라잡을 거야. 도대체 다 된다고 하면 되는 줄 아나? 아니 현희 언니는 이미 요리 잘해요. 그쪽은 잘 나가는 브랜드만 10개가 넘는 기업형이고 가는 길도 다르고. 다르지 않아? 내 목표는 단밤에 프랜차이즈화니까. 프랜차이즈라는 게 그 점포 몇 개 늘려서 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하면 무리가 있겠지만 너희들이 있잖아. 기적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 돼.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에겐 기적이 아니라 그저 당연한 일이었죠. 안 될 거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뭘 하겠어요? 그래 이것들아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프랜차이즈든 뭐든 당연히 되는 거죠. 그렇게 단밤에 모든 식구들은 자 우리는 원대한 꿈에 첫 단추를 끼웁니다. 다음 날 그놈 가게는 요즘 어때? 잘 됩니다. 이유가 뭔가? 스파이 노릇을 하는 수아. 조이서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때문이다. 그럼 자네가 판단하기에 박세로의 그놈 어때? 무모하고 어리석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잖아.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합니다. 더딜진 몰라도 확실히 나아갑니다. 장 회장은 수아를 통해 목표가 확고한 사람의 성장은 무서운 법이야. 박세로의 현재 목표는 프랜차이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로이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한편 이서의 집. 뭐야? 입학 등록 안 했더라. 입학 등록은 안 하고 알바는 왜 하는 거야? 엄마는 이서가 대학을 포기한 것을 알게 됐죠. 알바 아니고 매니저.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걔가 거기서 일해? 분노한 엄마는 이서의 짐가방을 내놓더니 나가. 어쩜 날 닮아도 그렇게 하나도 쓸모없는 걸 닮아. 나 엄마하고 달라. 똑똑하고 잘났잖아. 나는 사랑, 성공 다 이룰 수 있어. 쿨하게 집을 나온 이서는 세로이를 만나는데요. 매니저, 무슨 일 있어? 엄마 울렸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못해서? 군수한테 듣긴 했어. 대학교 합격했는데 안 가고 단밤에서 일하는 거라. 왜 안 말렸어요? 네가 필요해서.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게 어머님이 원하는 거라면 단밤이 언젠간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솔직하게 최선의 위로보단 비전 있는 약속을 건네는 세로이. 장가 이상의 프랜차이즈 회사로 만든다고 했었죠? 꿈의 크기가 그 사람의 그릇을 정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꼭 같이 이뤄요. 이제 단밤의 성공은 더 이상 세로이만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잘 됐네. 알았어, 금방 갈게. 기분 좋은 일 있나 봐. 방송 출연할 것 같아. 최강 포차? 어떻게 잘 따냈네. 이서가 힘 좀 썼어. 그가 이서와 많이 가까워졌음을 느끼는 수아. 그날 잘 들어갔지? 미안. 취해서 추태부렸었지. 덕분에 홀가분해졌어. 어? 결국 그녀는 네가 그랬지. 난 그저 내 삶에 충실한 거라고. 난 그동안 장가 사람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장가를 선택했죠. 좋아요. 이젠 진짜로 나 좋아하지 마. 그리고 세로이를 완전히 밀어냅니다. 이때 둘의 모습을 보게 된 장군원. 며칠 후 세로이는 최강포차 출연을 위해 방송국을 찾아가는데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곳에 장군원이 있었죠. 질긴 악연이네요. 나 얼마 전에 수아랑 같이 보기 좋더라. 아, 맞다. 아버지가 또 뭐랬더라? 얘기도 하셨는데. 박세로이는 오 실장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 딱 그 정도일 뿐이야. 딱 그 정도라고. 너 때문에 회사에서 수아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르지. 어? 배려 좀 하고 살아라, 새끼야. 가늠자 수아에 대한 배려. 근원의 말에 고민이 깊어진 세로이. 뭔데? 아, 무슨 말을 들었길래 표정이 그러냐고. 같이 좀 걸을까? 그런데 그때 세로이. 수아가 나타나는데 지금 퇴근하는 거야? 어. 막차 끊기겠다. 조심해서 가. 세로이는 예전과 다르게 짧게 말하고 가버립니다. 이서는 세로이가 왜 이러는지 알 것 같았죠. 사장님답지 않게 구네. 내가 봐도 구질구질하다. 많이 좋아해요? 저 언니가 신고한 거 알고도 정말 변함없어 보이길래. 너네 가게 경찰에 신고한 사람 그거 나야. 또 배신 어쩌고 얘기하는 거야? 결국 이서는 영업정지. 그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저 언니가 신고한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이 신고했어요. 이서의 말을 듣고 곧장 수아에게 달려가는 세로이. 너 때문에 회사에서 수아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르지. 그는 깨닫게 되죠. 그동안 수아가 장가에서 일하면서 자신 때문에 이젠 진짜로 나 좋아하지 마. 얼마나 힘들었을지. 네가 신고한 거 아니라며. 무슨 말이야? 나한테 미움받고 싶어? 이기적인 건 나야. 장가하고 나 사이에서 힘들게 해서 미안해.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아줘. 앞으로도 항상 변함없을 세로이. 갈게. 나한테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 나 신경 쓰지 마. 네가 뭘 하든 난 끄떡없고 네가 더는 힘들지 않게 장가 내가 끝내줄게. 수아는 빛나는 그의 눈빛과 마음 편하게 백수만 넣어줄게. 확신에 찬 그의 말에 왠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저 바보. 그리고 잠시 후 세로이는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데 전에 말한 헤지펀드에 넣어둔 내 자금 있지? 장가에 넣어둔 자금이랑 그거 합치면 얼마야? 그에겐 비밀스런 조력자가 있었으니 19억? 그는 바로 장근원에게 괴롭힘 당했던 그때 그 학생? 전부 장가에 투자해. 그러자 난리가 난 장가. 전에 마사진 주주 명부 파악 중에 발견했습니다. 이게 그럼 얼마야? 19억입니다. 8년 전 장가 주가 폭락 때 넣은 투자금액의 상승과 오늘 아침에 6억가량의 재투자로 8년 전 세로이는 장근원의 갑질로 폭락한 장가 주식을 매수해 의미 있는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죠. 밥 먹을 시간이구만. 그날 오후 단밤을 직접 찾아가는 장 회장. 그리고 그에게 너무나 거슬리는 녀석 세로이. 괜히 거슬리는 꼬맹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목표를 세워두면 더딜진 몰라도 확실히 나아갑니다. 이놈 목표가 내 모가지렸다. 어서 오십시오. 단밤입니다. 드디어 날개를 펼치는 15년짜리 계획. 과연 이 둘의 질긴 악연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첫 방송부터 JTBC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찍고 JTBC 드라마 역대 3위, 웹툰 원작 드라마 중 최고를 찍은 이태원 클라스.
당시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2위, 포브스 선정 2020년 베스트 한국 드라마, 특히 일본에서 록bun기 클라스로 리메이크되면서 일본 넷플릭스 1위는 물론 일본 연예인들 극성팬까지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열도까지 아주 쓸어버린 미친 드라마입니다. 이태원 클라스가 웹툰 원작이지만 일본에서 리메이크된 건 웹툰이 아니라 바로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인데요. 커뮤니티에서 밈이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이 장면은 웹툰에는 없는 이태원 클라스에서만 나오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웹툰 속 주인공들이 그대로 튀어나온 듯한 주인공들의 외모가 눈에 띄는데요. 특히 박세로의 패션과 이 크롭컷이 유행하기도 했었죠. 이 밖에도 이태원 클라스의 흥행 요인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드라마 속 인물들이 보여주는 가치에 대한 투쟁과 삶의 의미 등 깊이 있는 내용들을 리뷰로 좀 더 가까이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가 더 본격적으로 깊고 재미있게 펼쳐지니까요. 하루 날 잡아서 꼭 몰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는 JTBC 홈페이지에서 몰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깊이 있는 드라마로 다시 찾아뵐게요. 드라마로 삶을 이야기하는 카랑. 구독, 좋아요, 알림, 부르르 카랑카랑.